그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가 나섰습니다. 뭐 연례마다 돌아오는 행사이긴 하지만 많은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폭넓은 대중들이 다 좀 궁금해하는 문제들인데요. 올해는 가즈오이시구로라는 일본계 영국인이 수상을 했죠.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해마다 이렇게 좀 올해 수상 유력한 작가를 이렇게 좀 골라서 미리 좀 기사를 준비해 놓고 발표를 기다리고 하거든요. 올해는 어떤 작가를 준비하셨어요? 저는 이미 그 고은 선생님이라든가 무라카미 하루키한테는 이미 노벨상을 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 이미 그 두 분을 포함해서 10사람한테 이미 상을 줬어요. 그러니까 기사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. 물론 좀 서투른 기사들이긴 해도. 기사를 그럼 10개 정도 이미 써놓으신 그렇습니다. 거예요? 10작가에 관한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은국이와 티용호가 최근에 최근 2, 3년 사이에 이제 부각이 됐고. 뭐 시리아 시인 아도니스라고 있는데요. 그분 있고. 미국 작가 중에 이제 필립 로스, 사실 작년에 이제 밥 딜런이 받았을 때 미국인 독자들 사이에서 아차 싶은 반응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 문학의 대표자, 미국 소설의 대표는 역시 필립 로스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밥 딜런이 미국 그 국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필립 로스는 이미 이제 80대 한 중반의 나이고 좀 당분간 또 그 상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들을 독자들 중에서는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성 작가로는 이제 누굽니까 조이스 캐럴 오츠 약간 장르적 성격이 있지만 굉장히 강렬한 작품을 쓰는 그 두 미국 작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작가 아모스 오즈 있고요. 저쪽 알바니아 출신의 그 이스마엘 카다레, 그다음에 올해 부각되어서 제가 올해 준비했던 작가는 옌랭커 중국 작가. 옌랭커가 막판에 이렇게 순위가 순위라는 건 이제 레드브록스라고 하는 그 도박 사이트에서 이제 예측 순위인데 막판에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제 옌랭커에 대해서 급하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쪽으로 발표가 됐죠. 도박 사이트가 올해도 실패를 했네요. 네. 근데 맞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가령 이제 알렉세예비치가 상을 받았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사실은 뭐 넌픽션 작가이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에 이렇게 뭐 유력 후보로 자주 오르고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는 이례적으로 거의 뭐 1, 2위로 이렇게 올라왔었어요. 그래서 그 해에는 제가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사실 책을 읽지 않은 상태로 다른 주변 자료들을 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발표가 돼서 그 해는 미리 준비한 게 좀 덕을 봤던 건데 올해는 이제 그러질 못했던 거죠. 작년에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 받았을 때는 어떠셨어요? 뭐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문학을 안 주고 음악을 줄 만큼 그렇게 훌륭한가? 라는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. 네, 저는 작가니까. 예. 저는 작년에 정말 올해보다 더 허걱이었죠. 전혀 리스트에 없었던. 아니 리스트는 있었어요. 사실 밥 딜런은 벌써 오래전부터 상당히 그 순위에서도 상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순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도 기사들이 사실 몇 번 나왔었어요. 이 문학상인데 이 대중음악 가수가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다. 그 자체도 사실은 뉴스죠. 그렇지만 설마 이게 뭐 이렇게 올라 있을 수는 있지만 설마 주랴 이런 그냥 약간 방심하고 있었는데 한 방 맞은 거죠. 먹은 건데 그래서 처음 발표를 보고는 이걸 문학 담당이 내가 써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음악 담당 기자가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약간 잠깐 고민을 했는데 뭐 어쨌든 노벨상이라는 거는 문학 담당의 몫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음악을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썼고 그 뒤에 이제 그 가사집 뭐 아주 두툼하게 이제 번역이 돼 나왔잖아요. 그걸 좀 이렇게 보면서
특히 그 초기의 그 노랫말들은 정말 뭐 시로 이렇게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.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다른 많은 그 정말 문학 분야의 그 다른 그 많은 시인 소설가들 초곡 작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이 밥 딜런을 꼭 줘야 했을까 이런 그 개인적인 회의는 있었죠. 문학에 기자님. 대한 네. 애정이 크신 분들은 네.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. 네. 최원영 기자님 어떠셨어요? 저는 이제 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이 최원영 기자는 아시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이 밴드를 하시는 분입니다. 음악인입니다. 반은. 그러니까 너와 저녁 산책을 가 노란 외눈 밑으로 한없이 아마도 밥 딜런 그 수상에 대해서 제일처럼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기뻐하긴 그렇죠. 했었습니다. 음악인들에게 사실 희망을 많이 주는 그랬을 수도 그런 있을 것 같아요. 사건이었죠. 예. 그 궁금한 게 그 후보들이 이제 도박 사이트나 이런 데서 막 형성이 되잖아요. 후보군들이. 그럼 밥 딜런처럼 좀 이분이 받으면 정말 의외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이 꾸준히 좀 상위에 있는 편인가요? 그 꾸준히라기보다는 스베틀라나 알렉시비치 같은 경우가 또 다른 케이스인데 그 이제 두 사람이 연속해서 받았잖아요. 2015년, 16년. 말하자면 본격 문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좁은 의미의 문학의 그 경계 바깥에 있는 두 분이 연속해서 받았단 말이죠. 그때도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수상 이후에 그 책이 번역돼 나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넌픽션이라고는 해도 역시 문학적인 그 성격이랄까 그 깊이랄까 이런 것이 역시 있구나. 문장도 이게 뭐 단순한 그 서술 보고문이 아니고 문학적인 어떤 그 깊이, 이 향취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을 넓게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그 넌픽션 또 노랫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문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그 두 분은 좀 역시 예외적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는 뭐 여전히 그 전이나 후나 지금도 대부분 역시 이제 우리가 아는 문학, 그 시, 소설, 희곡 그 세 분야의 저 작가들이 그 유력한 후보에 계속 올라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미 올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스트 그 명단들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그 좋은 작가들도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 번역이 안 돼 있다 뿐이지. 그러니까 그 스웨덴 할리먼이 조금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한다면은 그렇게 그 좀 바깥에서 굳이 찾지 않아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작가들을 계속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작권이 사후 70년이 되면 이제 소멸되잖아요. 근데 70년 이제 기념으로 뭐 헤르만 헤세나 또 해밍웨이가 엄청나게 지금 저작권 줄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엄청나게 번역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좀 과잉 번역되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막 복제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있지만 다른 작가들 경우 그리고 아직 뭐 그런 맨부커상이나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번역이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노벨문학상을 못 받고 돌아가신 훌륭한 작가들도 너무나 많고, 예, 그런 작가들의 번역은 한국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. 읽을 것도 참 많고.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맨부커상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상이고, 뭐 프랑스의 공쿠르상, 그 미국의 퓰리처상 소설 부문 이런 그 주요한 상을 받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학적으로 평가받은 책들이잖아요. 뭐 대중적으로는 좀 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주요한 작품들은 상당히 빠르게 거의 빠짐없이 번역 출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은 역시 뭐 문학에 대한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 문학이 살아있고 뭔가 좀 문학으로서 할 수 있는 뭐가 있구나라는 확인을 다시 또 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